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아주대 병원에서 뇌졸중 관련한 새로운 치료법을 국제학술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보험도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 괜찮은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5년 전에 가입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보험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이 앞에 이 5년 전이 왜 붙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들을 다뤄주는 남자 이만재입니다. 오늘 주제는 3년 전, 5년 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3년 전, 5년 전이면 보험 방송이 한참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시를 들면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당뇨와 자궁 관련 수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3년 전 방송 시청을 통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요새 방송을 보시다 보면 항상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유병자분들은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잘 들어가지지가 않았어요. 요때 당시에 나온 보험들인데 그때는 아쉽게도 뇌혈관 진단비는 300에서 500만 원 한도뿐이 들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젊은 분이라면 500만 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만 가입이 됐었고요. 금액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뇌졸중 진단비를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함께 가입을 해주는 추세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사들끼리 워낙에 경쟁이 붙고 유병자 보험이 너무나 잘 나오죠. 이때만 해도 뭐 325, 335 뭐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원큐 등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이 당시 이분은 325로 가입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후에 한 번도 아프셨던 적이 없대요. 딱히 병원을 가신 적 없고 기존 당뇨약을 받아서 드시는 것만 계속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냐면 뇌졸중 진단비를 배설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급성심근경색도 배설을 통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은 300만 원을 그대로 놔두고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직 없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더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아나운서 분도 말씀하셨지만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뇌혈관 진단,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급성 심근경색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뇌혈관 진단비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심장질환을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에서 보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질환에서 당연히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되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에서 보장하지 않는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거나 심근염증, 심부전증, 그리고 부정맥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는 심장 질환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술의 발달에 의해서 심장 같은 경우는 스탠드 삽입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해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제 지인 중에서도 스탠드 삽입술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 심장에서 핏줄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내가 이 핏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쪽 핏줄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스탠드 삽입 수술한 지 4년 만에 스탠드 삽입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협심증으로 진단비는 1회 500만 원을 받아가신 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스탠드 삽입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1,5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게 리모델링이 되신 상태에서 아프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술부터는 앞으로 수술을 더 하시더라도 1,50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게 됩니다.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수술비에 대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전, 5년 전 요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리모델링 하실 때 꼭 수술비를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 전, 5년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여자분들이 많죠? 갑상선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 지금 인수 심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복용 중인데,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내가 약을 하나 먹고 있다. 혹은 여기다가 아스피린 이렇게 해서 딱 2알만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일반, 유병자가 아닌 일반형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갑상선 저하증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할증이 된다거나 갑상선에 대한 부담보가 2년에서 3년 정도 잡히게 되지만 일반형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형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대 진단비, 심장이랑 뇌는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심장에서는 스탠드 삽입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뇌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게 코일색 전술입니다. 코일색 전술은 핏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가다가 요로 못 가고 돌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코일을 감아줘서 피가 원활하게 통할 수 있게 이런 시술 혹은 핏줄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일을 감아서 피가 잘 통할 수 있게 이런 시술들인데 이런 시술들도 마찬가지로 진단비는 최초 1회 한 번 나가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할 때마다 1,000에서 2,000만 원씩 나올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단비는 최초 1회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술비가 오히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 5년 전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 날 생겼습니다.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예전에 20년 납 90세 만기를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문제점이 이거예요. 예전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뭐냐면 6주 이상의 부상. 내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민사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합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물가도 많이 올랐죠. 요새는 3,000만 원이 아닌 평균적으로 2억 원짜리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년나 90세 만기 항공과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아팠을 때가 아닌 남을 위해서 배상 책임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사고가 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데 예전에는 1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됐어요. 내가 교통사고가 경미하게 나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2주 진단을 받잖아요. 가장 약한 사고가. 그럴 때 10만 원씩 보상을 나가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50만 원에서 이제 2개 회사를 쪼개서 가입한다면 매 사고 시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는데 보험료는 어차피 10,000원에서 보통 15,000원 정도면 가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90세에 운전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미리 다 내고 있기보다는 내가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나에 대한 보장도 받으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보험인데요. 치매보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이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간병인 간병비 보험이 있고요. 치매보험이 있어요. 일단 간병인이랑 간병비는 제가 길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간병인 보험이 다 갱신형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갱신형이 생겼어요. 갱신형 보험의 최대 단점이 내가 젊을 때는 아플 확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지만 막상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입을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젊을 때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추후에도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줄 때 돈 내는 거 없이 내가 정말 혜택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인데요. 치매보험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CDR 점수라 그래서 CDR 1점 경증이라고 그러죠. 이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일시불을 한 번에 줍니다. 2점이 되게 되면 다시 500에서 1,0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3점이 되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생활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CDR 점수 3점이 되면 이제 중증이라 그래서 흔히 말해 벽에 똥 칠한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대부분 요양병원에 가게 됩니다. 요양병원이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CDR 점수 3점이 되면은 국가에서 요양병원 들어가는 금액의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20만 원대면은 요양병원에서 생활이 가능하고요. 치매는 평균 12에서 13년 정도 치매에 걸리고 나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CDR 점수 3점, 중증이 되면 평균 수명이 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요? 집에서 보내요.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인분들이 가는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이 노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치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모시고 가야 돼요. 잘 걷지도 못하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이러고 있다가 노치원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은 너무나 건강해져서 돌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노치원을 다니시게 되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요양을 해도 매달 3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CDR 점수 3점까지 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이거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내가 앞으로 9년에서 10년간 집에서 아프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CDR 점수 1점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500만 원 한도였어요. 젊은 분들이 가입하면 1,000만 원 한도가 됐지만
대부분 치매보험은 50대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 최대 300에서 500만 원뿐이 안 들어가졌어요. CDR 점수 1점은 굉장히 받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점대 1,000만 원으로 주인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요 3점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실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CDR 점수 1점을 받아서 500만 원을 받아가신 고객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CDR 이제 1점을 받으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이분이 상태가 너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CDR 점수 2점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이 CDR 점수 2점은 의사가 줍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은 2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럼 의사가 물어봅니다. 여기 같이 온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그러면 이 CDR 점수 2점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들이 병원에 가시면 옛날 분들은 긴장을 하세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CDR 점수 2점, 3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길게 받을 수 있는, 집에서 요양해도 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CDR 점수 1점, 가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험 리모델링 체크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진단비, 뇌랑 심장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수술비는 매회 지급될 수 있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운전자. 운전자는 20년 나 90세 만기, 20년 나 80세 만기가 아닌 15년 나 15년 만기, 20년 나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은 비갱신형 보험이 나왔습니다. 젊은 분들도 빠르게 젊을 때, 쌀 때 준비를 해서 노후에 내가 정말 아프더라도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치매보험. 치매보험은 CDR 점수 1점대부터 1,0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집에서 요양을 하더라도 30만 원씩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리모델링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운전자 보험도 현행법에 맞춰서 리모델링 해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들 대방출을 해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윤영아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록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저가보험의 함정입니다. 저렴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또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보험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보장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 마련이거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사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보다 저렴한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요즘 50대에서 60대 부모님들 보험 권유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상담원이랑 통화하다 보면 어려운 특약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저렴한 가격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솔깃하셔서 가입을 진행합니다. 근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가격도 좋지만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설명이 너무 어렵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서 나도 모르게 가입을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요. 요리사 일을 하시는 60대 어머님이십니다. 일은 바쁘고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고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만 오면 다 가입을 진행하셨던 분이신데요. 근데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 보험을 확인해 봐달라고 요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보험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총 17개의 보험이 있었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해보험이었는데요. 총 운전자 포함 6가지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 상해 사망 8천만 원, 교통 재해 사망 1억 8천만 원, 상해 일반 효율장애 3천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14만 6,330원이고 20년 납 80세 만기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총 6가지가 합쳐져 있는 금액이고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사망과 효율장애 특약만 있고 이렇다 할 특약이 없어 되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보험인데요. 똑같은 회사에 4개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표를 보시면 충전치료 8만 원, 크라운 치료 15만 원, 보철 치료 15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7만 7,800원이고 10년 납 100세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만 다른 결국 종류는 똑같은 보험을 4가지를 가입한 경우였는데요. 그럼 개수라도 많으니 보장 금액이라도 커야 되는데 그것 또한 되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대 진단금과 수술비를 쪼개서 6가지를 가입해 놓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 상해 사망 100만 원, 암 사망 3,500만 원, 암 진단금 9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2,5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2,500만 원, 수술비 30만 원이고요. 납입보험료로는 20만 2,250원이고 20년 납 80세 만기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생명으로 가입돼 있어서 보장 범위가 되게 좁을 때 가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수술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기존 문제점으로는 중복 보장은 가능하나 내가 아파서가 아닌 다쳐서 받는 상해보험이 너무 많았고 건강보험은 보장 범위가 너무 작았습니다. 치아보험은 같은 회사에 이름만 다른 결국
종류는 같은 보험을 4가지나 개수가 많이 가입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사례를 만나보니까 60세 어머니라고 하셨죠. 17개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들어본 사례 중에 역대 최다였거든요. 그 중에서 3가지만 꼽아서 봤는데도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는 또 보장을 받지 못했었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해결책 우리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은요. 일단 어머님이 원하는 보험과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어머님이 치매보험을 원하셔서 그 부분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입니다. 표를 보시면 암 진단비 1억,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3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3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1종에서 5종 수술비 112대 수술비 각각 1,000만 원과 50만 원이고 납입보험료로는 21만 7,670원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고요. 기존의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였고 2대 진단금 또한 보장 범위를 넓게 설계를 해드리며 수술비를 포함해 드렸습니다. 또한 질병과 상해 수술비가 없어서 그 부분 또한 수술비를 중복으로 보장을 넣어드리면서 극대화 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어머님이 원했던 치매보험을 준비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경증치매 진단금 250만 원, 중증치매 진단금 500만 원, 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 매월 50만 원, 말기치매 진단금 3천만 원, 재가급여 지원금 매월 3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6만 5,960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를 다 마친 치아보험을 정리를 하고 어머님과 의논을 하여서 치매보험으로 정리를 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던 상해보험을 운전자와 집 화재 그리고 22대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14급 자부상 치료비 2천만 원, 사고 처리 2억, 변호사 선임 벌금 3천만 원, 사고 벌금 500만 원, 화재 벌금 2천만 원이고요. 납입보험료로는 29,020원에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입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약 43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약 31만 원으로 약 12만 원을 절감하면서 보장 범위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보험까지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께서 치매보험을 원하셨는데 그 니즈도 굉장히 잘 충족시켜주고 또 수술비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시해주신 해결책 이외에도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해보험이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 주부라면 이런 상해보험이 많이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별할 줄 아는 그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전략 세우는데 저희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치매보험 대 간병보험입니다. 다른 종류의 보험인데 치매보험이 꼭 간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혼돈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보험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도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치매보험을 간병보험으로 혹은 또 간병보험을 치매보험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분명히 난 간병보험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보험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인데
어머님 이 보험 치매 보험으로 갖고 계신데요. 아닌데 나는 분명히 간병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요즘에 전화상뿐만이 아니고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드폰 문자로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보시면 뭐냐면 우리 치매간병보험 준비하셔야죠. 뭐 암만 아니면 다 가입되는 치매간병보험. 그리고 뭐 암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뭐 치매간병보험 이렇게들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보험으로 가입한 건지 혹은 가입을 간병보험으로 한 건지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냐면 나는 분명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혹시 아프거나 했을 때 간병인을 쓸 때, 왜냐면 간병인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간병인도 또 등급들이 또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난 분명히 간병비 보험 준비하려고 방송 보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치매보험이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례를 준비해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리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존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그냥 간병보험이 필요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경증 치매 400만 원, 그리고 중증도 치매 1,000만 원, 중증 치매 2,000만 원, 그리고 매달마다 받는 생활지원금 70만 원, 요렇게 이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90세 만기로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이 생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3단계 정도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1단계 때는 우리 얼마만 받을까요? 400만 원 받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2단계 때 받게 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받게 돼요. 그러면 1, 2단계 때만 우리가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3단계부터 이제 3단계부터는 다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 가족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밥을 먹거나 어떤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제약이 갑니다.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3단계인데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러면은 치매로 다 단계별로 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치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저희 이 고객님 사례도 되지만 저 사례도 돼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치매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최초의 치매 진단을 받고 1단계, 2단계까지 생존하시고 그때까지 건강관리 하신 게 기간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거의 한 5년에서 길게는 8년 정도가 되시는데요. 그 다음 이제 3단계, 4단계로 너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합병증이나 폐혈증이 오시면서 이제 사망하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1,400만 원 갖고 뭐 해야 돼요? 5년에서 8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을까요? 클까요? 굉장히 적은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치매 생활자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치매 생활비 용은 다 진단이 3단계 때 우리가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 2단계 때는 내가 1,400원 받고 굉장히 턱도 없이 부족한데 나는 이 생활비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받으려고 치매보험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보니까 3단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래서 낭패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잘못 가입하신 보험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상품으로 가입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례를 만나보고 왔는데 간병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았고요. 또 경중을 떠나서 이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아쉬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네, 일단 리모델링 통한 사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원하셨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치매가 걸렸을 때 나는 초기 때부터 말기 때까지 단계별로 생활비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치매 외적으로 뭐 아프거나 혹은 다쳤을 때 간병을 썼을 때도 그 부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해 드렸냐면 최초의 우리 경도 치매 진단비를 기존에 우리 400이었던 걸 500으로 늘려드렸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증도 치매, 한 2단계 치매도 1,000만 원 정도를 받게끔 세팅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단 여기서 늘어난 게 있어요. 가장 밑에 이 표시를 보면 집에서 간병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20만 원 매달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 케어 센터라는 게 있어요. 뭐 방송에서도 무슨 케어 센터, 케어 서비스라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우리 그 어머님들 치매 환자들이
봉고차를 타고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 드시고 저녁에 오신다든지, 혹은요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집에서 케어를 하고 싶어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요양병원 보내지 않고. 그럴 때는 내가 둘이 맞벌이니까 바쁘니까 밥을 챙겨주거나 어디 화장실을 같이 챙겨주거나 하루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특약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특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쉽게 말씀해서 볼게요. 우리 집에 우리 둘 배우자하고 우리 가족들이 없어도 우리 할머니라든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가 4시간, 6시간을 집에 와서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차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럼 내가 다른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특약이 전 보험사에 다 있는 특약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딱 한 군데 보험사만 이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생활비, 치매, 간병비, 생활비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특약이 뭐냐면, 집에서 생활자금, 집에서 간병자금을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특약을 꼭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 2,50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3단계 치매가 진단을 받게 되면 매달마다 3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30만 원을 받긴 너무 작지 않아? 2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하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3단계부터는 생활자금 50만 원 세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 5단계까지도 우리 비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는데,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원래 원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나는 치매 외적으로도 일반 다치거나 아팠을 때도 간병자금을 받고 싶어,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간병비 1당이라는 걸, 지원 1당을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드렸는데, 금액적으로 보시면 우리 기존의 치매보험은 얼마였어요? 90세 만기 20년 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한 54,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간병인 보험을 추가를 했는데 보험료가 26,0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대신 납기는 20년 납 20년 만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61세, 62세 정도 대신 보험 나이로 그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20년 뒤면은, 만기가 20년 뒤면 몇 세예요? 81세, 82세죠. 그럼 그때까지 혹시라도 간병을 한 번을 다 안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간병인 지원 일당이에요. 간병인. 말 그대로 간병인을 내가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빙판길에 우리 어머님이 넘어지셨어요.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여기 대퇴부 쪽에, 허리 쪽에 골절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깁스도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붙여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 밥을 먹는다든지, 또 얼굴 세수라든지 세안 같은 경우도 씻는 것도 이제 그렇게 간병인을 써서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간병인도 우리가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큰 대기업에 속해 있는 간병, 이것도 체인화돼 있는 그런 간병인 센터가 있고요. 또 소규모, 굉장히 중소기업에 이제 간병인 센터가 있고요. 개인이 하는 간병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큰 규모에서 하는 간병인과 작은 규모에서 하는 간병인 제도의 차이는 뭐냐면,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이 지나고 해도 나 이 간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간병을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거든요. 그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원체 간병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일 이상을 계약을 안 하면, 3일 이상 쓴다고 예약을 안 하면 안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게 뭐냐면, 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혹은 나 이렇게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간병인을 보내주세요 하시게 되면, 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큰 대규모의 간병인 케어센터에 있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을만 하겠죠. 일단 첫 번째, 그죠?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나는 이 간병인이나 이렇게 크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쪽 회사에다 얘기하면 또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진 그 특약이고, 이런 장점을 가진 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간병인 보험을 원하실 때는 간병인 지원 특약이 있는 간병인 보험을 꼭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건 뭐예요? 보험료가 일단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간병인을 안 썼다 그러면요, 하루에 10,000원씩 입원비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설계를 해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매도 경증 치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을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집에서 케어했을 때 집에서도 케어했을 때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생활비가 되고요. 2단계 때 진단비, 그리고 3단계 때 또 진단비, 그리고 3단계 때부터 생활자금 플러스 집에서 간병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혹은 내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일반 빙판길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사고로 인해 입원했을 때 간병비까지, 그래서 치매부터 간병인까지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다 짜드렸는데요. 기존 보험료보다는 보험료는 훨씬 조금 좀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장은 이 시청자님께 딱 맞춰드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결책 이후로 비슷한 보험료로 간병 특약이라든지 간병인 보험까지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해주신 해결책 이외에도 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자, 우리 치매보험도 뭐라 그랬어요? 초기 치매와 그다음 생활자금인데 집에서 했을 때 생활자금과 1단계, 2단계 때, 3단계 때 받을 생활자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병인 보험도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뭐냐면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간병인 지원과 간병비 지원. 간병인 지원은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험회사 전화해서 나 아파서 수술했어요. 나 다쳐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5일 정도 입원할 것 같아요. 5일 정도 쓸 수 있는 간병인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간병인 보험이고요. 간병비 보험은 뭐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까 대기업에 속해 있는 우리 간병인을 쓰든 아니면 개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간병인을 쓰든 간에 내가 쓴 거를 며칠 썼는지 그거를 영수증화해가지고 보험회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원 일당처럼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썼는지 5일을 썼는지. 그러면 그 특약마다 10만 원, 12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는 게 뭐예요? 간병비 보험인 거고요. 간병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보내주는 게 그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 간병인 보험 가입하실 때도 우리 시청자님도 요 내용 꼭 체크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험마다 보장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 보험명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특약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운전자 보험에서 이 22대 가전제품 수리 비용이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운전자의 22대 가전제품 수리 비용이란 이 특약은요, 실손으로 보상을 받는 특약인데요. 10년 미만의 가전제품을 고장이 나서 AS 받은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특약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댁에서 TV가 고장이 나서 58만 원의 수리 비용이 나왔는데요. 2만 원을 공제하고 56만 원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22대 가전제품의 종류가 있는데요.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우려건조기, 우려갈리기, 그리고 제습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에어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집에 혹시 없는 제품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전제품의 수리 특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운전자 보험에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앞전에도 잠시 짚어주긴 했지만 이 간병보험과 간병인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앵커님, 네. 제가 간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눈이 알러지가 나요. 이게 이제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도 간병인 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사용 일당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간병인을 일반 병원에서는 12만 원 하루당, 그리고 요즘엔 최대 15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하루당이에요, 하루당. 하루당 이런 건 몇 시간이냐면 8시간이에요. 4시간 이용한 건 그러면 몇 시간을 쳐줄까? 며칠로 쳐줄까? 반일로 쳐줍니다. 그러면 내가 15만 원이 돼 있으면 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2만 원이 돼 있으면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각 보험사마다요.
반을 또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반을 또 안 주는 회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루 8시간을 꼬박 그 간병인을 써야 그래야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럼 볼게요. 내가 우리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양병원이란 거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요양병원 안에 요양보호사들이 다 객절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간병인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약으로 따로 간병인 요양병원에서 이 간병인을 쓸 때는 2만 원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며칠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일수대로 그 병원비 계산한 영수증에 일자대로 해가지고 이걸 병원에 청구하는 그 보험회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흘 동안 간병인을 썼다. 그럼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12만 원 곱하기 열흘 해서 120만 원을 받는 거고요. 요양병원에서는요. 2만 원 곱하기 열흘 해서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추가적으로 그럼 나머지 병원비는 어디서 받아? 실비에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병인 그 사용일당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뭐다? 내가 쓰고 나서 그걸 후에 청구하는 게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나머지는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병인 지원. 간병인을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병원에 요양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아파가지고 병원에 혹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어디다 전화해요? 요양보호사들이 있는 회사에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다쳤어요.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간병인 좀 보내주세요. 간병인을 지원해 주세요. 하면은 그 간병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가 4시간만 쓰고 또 퇴원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고 AS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간병인 사용일당이 좋을까요? 간병인 지원일당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내 나이대 그리고 내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팅을 간병인 사용일당을 꼭 넣으시는 게 좋고요. 말 그대로 직장인이다 아니면 내가 그냥 주부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일당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다 보시면 나이대가 요즘에 70세가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걱정하시는 분은 많으신데요. 8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간병보험 회사가 있고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 치매보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를 섞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근데 75세가 실질적으로 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적정 연령대에 빨리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서 곁에 있는 전문가들 한번 연락해 보셔가지고 나 이거 간병보험, 치매보험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꼭 한번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